네, 반갑습니다. 상한가비기 군단장 상비군TV입니다. 상비군TV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징주 등 여러가지 이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강세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코스닥 포인트가 8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오늘 갑자기 지수가 밀리면서 790포인트 선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이슈인데 이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재개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중 갈등 사건 첫 발단은 미국이 먼저 선방을 알렸는데요. 기사 보시게 되면 사실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7월 22일 날 시간 외에 나온 뉴스였었고요. 미국 국무부가 텍사스에 위치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명했습니다. 조치된 것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에 처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 자체를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이유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이죠. 이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미중 관련 보복주 있었죠. 그래서 히토류나 대두주 이런 애들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그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휴스턴 이 위치가 어딘고 하니 미국 텍사스주 있죠. 텍사스주의 약간 가운데 중심부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이쪽입니다. 근데 이 휴스턴에 미국 나사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의학기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해커 나왔었죠. 중국인들 해커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 나왔었는데, 그런 뉴스에 대한 우려로 어떤 언론성 찌라시를 뿌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지역적인 면에서 휴스턴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을 보게 되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은 스파이,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절취 중심주의다 라는 발언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러면서 중국인들의 계속 심기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1시쯤 넘어서 중국이 이제 오늘 보복을 할 것이다, 중국에 위치해 있는 미국 영사관 중 한 곳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가 나온 지 한 2시간여 만에 바로 딱 하고 나옵니다. 중국 청두에 위치한 이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결국 요구를 해버렸고요. 이러면서 이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폐쇄 이유에 대해서 미국 측이 먼저 휴스턴 주재의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이 중미 관계를 훼손한 거 아니냐, 결론은 너네가 먼저 선빵 친 거 아니냐라는 합당한 대응이었다라고 밝히는 거고요. 사실 트럼프가 이제 올해 11월 달 대선 앞두고 있는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중 관계를 다시 점화시키는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이 지수 상승이라던가 국내 국제 정서 안정에 있어서는 이런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럼프의 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조치를 기반으로 다시 어떤 새로운 카드를 내밀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 이후로 나오는 어떤 증시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를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 이번 코스닥 포인트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19년도 4월 고점을 넘어섰고, 지금 딱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18년도 10월 달 이때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시발점이 되면서 지수 큰 하락을 만들어내었던, 이때 엄청난 하락을 보였었던 그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가 딱 그 반등 구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딱 이때까지를 만들어 놓고서 다시 한번 지수를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갈등을 점화시키는 타이밍이 되었는데,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외국인들의 투매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자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넘었을 때쯤 되니까 안 돼, 내려가 하면서 다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내 증시 자체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짜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상해 주스 보겠습니다.
상해지수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중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해지수 역시 종합이치수입니다. 올라왔다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쌍봉을 그리고 있죠. 크게 보면은 단봉일 수 있지만 이렇게 짧은 그림을 보았을 때 한번 반등을 해 주었다가 다시 눌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까지 이 갭까지 빠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 3000대 31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추세 악화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국내 지수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현재 외국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 다 양매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용잔고 지수 계속 13조, 14조, 이제 15조까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공매도 제한이 풀리죠. 공매도를 연장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로는 9월 말에 이제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기간에서 봤을 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8월달 곧 올 것이고 여름 휴가로 인해서 수급 부재, 그리고 9월달부터 다시 공매도 제한이 풀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11월달 트럼프 재선,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다수 잔존하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나온 뉴스 자체가 이 고점에서 한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 하락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해 가지고 세노텍도 올라왔었고, 대표적인 대장주 유니온 있었죠. 유니온이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가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눌리는 모습인데, 이 거래대금이 꽤 나왔습니다. 3,426억 나왔고요. 이 거래대금을 지금 거의 맞먹게 돌파하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을 한 번 더 뚫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갭을 다시 메꾸러 가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일정한 부분만큼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역시 금방 안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하락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관련주 뿐만 아니라 대두 관련주인 샘표 식품, 그리고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런 대두는 아직 부각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히토류 쪽으로만 대장주가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산주, 빅테크라든지 스페코 이런 쪽으로도 오후장이 넘어서 살짝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 번씩 살짝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지수 하락을 앞두고 있는 어떤 복선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조짐이 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분간은 스윙하는 것보다는 지수가 눌릴 것에 대비해서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차트로 한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이 캔들상 위치로는 그렇게 크게 썩 위험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21선 각도입니다. 21선과 61선 이격도인데요. 21선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다소 완만해지면서 각도 자체가 예전 대비 낮아졌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21선이 61선을 뚫어내고 20과 60의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6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오면서 20선과 61선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면서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가까워지는 게 보이죠. 여기서 이 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만 하더라도 더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21선이 금방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61선에 무조건 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21선이 여기서 맞고 쭉 내려오는 상황이 보인다면 그때가 하락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그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캔들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10캔들이 더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21선과 61선이 닿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딱 그때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일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 변동성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새롭고 신선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